어느 새부턴가 이러한 연고나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 약이나 연고가 더 이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화폐상습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화폐상습진이 만성화되기 전,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겠죠. 이렇게 증상이 시작될 때 대부분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처방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정말로 일시적인 알레르기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연고나 약 사용으로 인해서 아토피나 습진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부턴가 이러한 연고나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 약이나 연고가 더 이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약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연고나 약을 사용하더라도 계속해서 피부로는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기 때문에 가려움증, 진물, 각질, 붉은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떠한 치료를 했음에도 잘 낫지 않았던 분들에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메타인지를 올리자는 것인데요. 제가 10여 년 가까이 아토피를 겪으면서 고생했지만 저 또한 연고나 약이 잘 듣지 않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피부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제일 핵심적인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제 몸 상태에 대한 관찰을 잘하고 메타인지를 올린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 몸 상태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는 것은 현재 내 피부염이 어떤 상태인지만 관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토피나 습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는 대체로 환자분들마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극심한 가려움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된다든지 피부에 상처나 각질, 진물 이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여타 다른 증상까지 동반되는 것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아토피 상태, 습진 상태만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었는지 이 아토피나 화폐상습진이 발병하기 이전의 몸 상태를 조금 더 살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이전의 몸 상태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현재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한 연고나 약을 쓰더라도 계속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피부 상태가 괴로운지를 살피는 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면역력이 떨어졌는가입니다. 특히나 나는 평상시랑 비슷하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아토피나 화폐상습진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변화가 생긴 다음에 아토피나 습진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변화가 내 몸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변화로 인해서 아토피나 습진이 시작이 되고 만성화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기존에도 갖고 있던 약했던 부분이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피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치료가 굉장히 빨랐던 몸에 대한 관찰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치료가 굉장히 좋았던 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아토피가 심했었는데 자기가 워낙 오랜 기간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게 타고난 것 같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랑 진료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결과 정말로 말 그대로 몸에 열뜨는 느낌만 없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살면서 당신이 느꼈던 열감 중에 이 열감은 어떤 열감에 가장 가깝냐, 이 부분을 저랑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날에 느끼는 그런 열감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을 얘기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즉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아토피가 호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열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감기에 걸렸을 때 열감과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한참 집중해서 뭐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의 열감, 살이 쪘을 때의 열감, 아니면은 짜증이 났을 때의 열감 등등등 여러 가지 열감을 제가 설명을 해주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나서 이 부분을 골라주었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좋았던 경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나는 평소에 이렇게까지 몸을 관찰을 잘 안 했는데 잘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기가 정말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피곤해져서 이렇게 습진이 잘 안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화폐상 습진이 없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케이스였거든요. 자기가 성인이 된 이후에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습진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피로감에 대해서 처음에는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면서 장이 유독 약해진 것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관찰을 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장염이 진짜로 걸려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만 찬물을 먹어도 배가 잘 아프다든지 조금만 기름진 걸 먹어도 전부 다 설사를 잘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는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치료가 잘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나 화폐상 습진이 오래 안 낫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아토피나 습진이 심해진 다음에 내 몸 상태,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진물이 나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이것만 관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염증이 계속 발생하는 몸 상태가 되었는지, 내가 기존에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고 과거에도 어떤 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았는지 이 부분을 잘 관찰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해두시면 조금 더 내 몸 상태가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개선된다면 정말 빨리 아토피나 습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항상 잠이 많았던 거,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잠이 많은데 이 변화를 어떻게 제가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하지만 전보다 분명히 수면 시간이 더 줄어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에 많이 존다든지 그리고 자도 계속 자고 싶은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아토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거랑 더불어서 소화기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아토피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관리하고 치료함으로써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나 습진이 정말 오랜 기간 너무 안 나와서 고생이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절대 치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